오늘 제가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이제부터 딱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정선거, 선거 조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선거 조작이 뭐 했다 안 했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딱 이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이거 한 번만 딱 보시면은 다 정리되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제 오후 늦게 시간 됐지만은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 틀어주시고.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선거 조작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20년 4월 16일에 이제 본선거 총선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아직 다 개표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다음 거 넘겨주시면, 이게 DC 인사이드인데, 여기에 253개 지역구 총선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엑셀 파일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누가 그걸 올렸는지 몰라요. 선거가 아직 다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거 결과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이 올린 것이 아니고,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어떤 사람이 이 자료를 올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인이 아니라면은 전국적인 선거 결과를 알래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그런 자료를 왜 공개했을까? 아마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선거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선거 결과가 다 올라오니까 DC 인사이드 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곧바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구분해서 사전 투표의 득표율을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놀라운 결과를 발견해서 여기 올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천, 경기, 서울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로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확대된 걸 보시면 더 잘 보이실 텐데, 보이시죠? 인천은 민주당 63.22%, 미래통합당 36.78%, 경기도 63.14%, 미래통합당 36.86%, 서울 민주당 63.64%, 미래통합당 36.36%. 그래서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6336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천 전체, 경기도 전체 이렇게 나온 건데, 만약에 당일 투표에서도 이러한 비율로 이렇게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몽땅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만 제일 중요한 인천, 경기, 서울입니다. 경합지역이죠. 여기에서는 몽땅 다 63% 대 36%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내부에서 대중적으로 이 부정선거, 조작선거의 주제가 널리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 당시 2020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통계학자예요.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교수라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통계학회 회장도 하시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도 하신 그런 분인데, 이 기자랑 만나서 질문대답 했는데, 넘겨서 세 번째 걸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거 마지막 됐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거구 17곳에서도 63대 36으로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서울, 인천, 경기의 광역단체에서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굳이 말하면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 개표와 선거 조작 개표,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2022년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인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사전 선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당일 투표인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이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정상적인 형태의 그래프예요. 즉 사전 투표에 마사지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위아래 대칭으로 이렇게 잘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게 넓게 벌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요. 이건 2022년인데 2023년에 똑같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전 투표에서는 갑자기 민주당 파란색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죠? 국민의힘은 거의 안 나왔죠, 그죠? 근데 당일 투표로 가면은 정상적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건 뭐다? 이거는 마사지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어디에? 사전 투표에만 마사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는 사전 투표 마사지를 안 해놓은 거고, 넘겨서 다시 이렇게 된 거 왼쪽에 위아래 간격이 넓게 벌어진 거, 압도적으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게 된 거, 이게 22년, 23년 똑같은 강서구청장 투표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마사지를 안 하면은 정상적인 형태의 대수의 법칙이 반영된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요. 2020년도에 종로구, 중구, 성동구갑, 용산구, 강진구갑 등등 이런 데 보시면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이거 16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16년도에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비교해 보면요. 어때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거의 똑같죠. 비슷하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얘네들이 사전투표에 마사지를 하지 않았는데 2020년대 이 총선에서는 확실하게 마사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이게 2020년도 건데요. 이걸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승리를 했냐면요. 사전선거에서 3,551개의 선거동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래서 3,347곳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승률이 어떻게 되냐면 98%에서 다 이겨버려요. 사전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승률이 1.65%밖에 안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전투표로?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사전투표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그 당시 2022년 21대 총선에서 이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50대에서 60대가 더 많이 나갔어요. 젊은 세대보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에서 말한 설명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2016년도까지는 사전투표에 얘네들이 마사지를 많이 안 했는데 2020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얘네들이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대놓고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요. 우리나라 선거 조작의 발전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6년에는 잘 안 했는데 2020년에는 확실하게 했다. 그걸 아니까는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2016년 이전까지부터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2023년 12월에 사전투표에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부터 사전선거가 시작됐는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A웹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A웹.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자투표기를 만들어서 해외 80몇 개국에 막 수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A웹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줄 아세요?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묘하죠. 2013년도에 사전투표가 이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해인데 그때 A웹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뒤에 누군가의 음모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절대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종이투표하고 A웹에서 만든 기계는 전자투표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투표는 모양새는 여러분이 들어가서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으니까 종이투표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고 그걸 집어넣고 나면은 그걸 개표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게 뭐가 되냐? 전자투표가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이 전자 개표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이 선거한 그 종이를 전자 개표기에 넣어서 개수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착착착착 이렇게 막 개수하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이렇게 개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투표지를 스캐닝을 합니다. 스캐닝이 뭐예요? 전자로 사진을 찍어서 똑같은 전자용지로 여러분의 투표지를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자투표기에 넣으면은 먼저 이게 스캐닝이 돼서 서버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스캐닝한 다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2번을 찍었어도 이게 1번을 찍은 투표용지로 얼마든지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투표지가 갑자기 1번 찍은 투표지가 된 다음에 이게 복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장으로. 그러니까 내 투표에 나는 분명히 2번 찍었는데 이게 2번으로 카운트 될 수도 있고, 이게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1번을 찍은 투표지로 갑자기 변화된 다음에 그게 또 복사가 돼서 여러 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좀 이따 그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전자투표기를 쓰는데 화면 터치를 해서 투표를 하면은 이 기계가 내가 터치한 그 선거 결과를 종이로 프린트를 뽑아요. 인쇄를 해줘. 그래서 그거를 스캐닝해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전자투표하고 우리는 종이투표하지만 일단 개표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다. 둘 다 스캐닝하고, 스캐닝한 거를 종이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거꾸로 종이로 한 거를 전자로 스캐닝해서 그걸 보관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표 결과는 얼마든지 바뀌고 조작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전자투표하자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차피 전자투표예요 사실은. 근데 종이를 아예 빼버리면은 조작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2013년에 사전투표제도라는 게 통과가 되고 A웹이 만들어지면서 A웹에서 뭘 만들어요? 전자투표기를 만들고 전자개표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는 사실상 전자투표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2013년도부터 사실상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선거 결과 조작은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기획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넘겨주시고, 이건 다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어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국선거방송이라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2017년 4월 달에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이라고 하는 제목의 비디오가 총 10개가 만들어서 업로드가 됐는데요. 그 10개의 비디오에서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리더십 이런 거를 소개한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럼 10개 만들었냐 보니까 1편하고 2편이 왕후닝이라는 사람이야. 왕후닝이 누구예요?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인데 지금 현재 서울 4위 혹은 5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2편이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등소평에 대해서 2편, 그 다음에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 2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2편, 그 다음에 누구 만들었냐면 주울렛, 중국 공산당의 주울렛 총리에 대해서 2편 만들었어요. 10개 중에서 6개가 누구에 대한 거야?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건데, 묘하게도 등소평하고 주울렛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시진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진핑을 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왕후닝에 대해서 2편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왕후닝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라 그래서 2023년부터 그 주석 자리를 맡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양회라 그래요. 양회가 이 정치협상회의랑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두 개 양자 써서 양회라 그러는데,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 기관이에요. 근데 이 정치협상회의 안에 외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외사위원회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이 공산주의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외사위원회.
그래서 이 왕훈잉이가 이 외사위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2017년도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왕훈잉을 특집으로 1번, 2번으로 다룬 것을 보면은 그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근데 이 왕훈잉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스탄 대사 아시죠? 모스탄이 한국의 부정선거의 배후로 지목하는 첫 번째 인물이 이 왕훈잉이고, 두 번째로 지명한 사람이 한팡밍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한팡밍은 정치협상회 산하 외사위원회의 부주임이에요. 부주임.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차얼학회라고, 차얼학회가 자기가 만든 학회인데, 이 차얼학회는 우리나라의 여러 정치인들과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두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이 한팡민은 여기 보시다시피 2014년, 17년, 18년, 22년, 24년, 26년 금년도 3월, 26년 금년도 6월 달에도 한국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산주의를 수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을 열심히 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 만났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 적혀있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사람들하고 다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2019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민주당 넘겨주세요. 28번. 그것도 그거 됐어요. 그 앞에 거.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산당의 당교가 뭐냐면요, 당이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당원을 교육하고 이 공산당 간부들을 교육하는 기관인데, 민주당이 이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협약을 추진한 사람이 양정철인데, 양정철은 뭐 한 사람이에요? 2020년 총선 전략을 짜고 민주당의 총선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양정철이는 뭐가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너무 지나치게 한 거야. 지나치게 마사지를. 그래가지고 야, 이건 너무나 지나치게 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겁나고 도망갔는데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쫙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되고 2013년도에 A웹이 구성돼서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가 생산되기 시작하고 중국 관리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악되고 드디어 2019년도에 중국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총선에서 특별히 사전선거에 대한 마사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넘겨서 33번. 그래서 양정철이는 앞에 거잖아요. 앞에 거. 양정철이는 김명 대표 아시죠? VON 뉴스에 부정선거 주역 5명 중에 1명으로 얘기했는데, 양정철이 1번입니다. 1번. 그다음 넘기셔서요. 33번. 2020년 4월에 그러니까는 그 총선 때 DC 인사이드의 총선 결과가 엑셀 파일로 이제 아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이 로이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이킴은 누구냐면은 나노기술 선임연구원으로서 원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2020년도 총선 엑셀 파일을 갖고 연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은 이 부정선거를 기획한 프로그래머의 지문이라 그래요. 지문을 발견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인데요, 해커의 지문 발견기라는 책으로 출판도 했어요.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책 뒷페이지에 보면은 로이킴이 그 지문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도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은 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그런 거는 좀 생략하고요. 이 로이킴이 관심 갖고 본 건 뭐냐면 253개의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고르게 253개에서 모두 다 고르게 일정하게 10% 이상 10% 이상 사전선거에서 득표한 것, 그것을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넘겨보시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왼쪽은 사전 선거고 오른쪽은 당일 투표예요. 파란색은 민주당이고 빨간색은 새누리당인데 미래통합당이죠 그동안에. 새누리당 맞네요. 근데 그 당시 득표 보면은 이 당일 투표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많이 이기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전 투표에서는 10%의 이 투표용지를 더 증가시킨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다 이거예요. 이기겠다.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어느 지점에서는 이 50대 50이 딱 맞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갈리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6번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뭐냐면 16년 건데 16년에는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게 똑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20년이 되면 이게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특별히 사전 투표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로이킴이라는 사람이 비중값을 적용해서 이러한 선거 조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식을 역으로 추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당 부분 알아낸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거 하나 더 37번. 그래서 이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누군가가 이 선거 결과에 이러한 메시지를 영문으로 넣어놓은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file FOL 하고 그 다음 거는 지금 발견이 안 돼서 공란이고 OW 그 다음에 더인데 T가 없죠. 파티는 파티 그래서 follow the party인데 L 하나 T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발표하면서 이 로이킴이 예외적으로 다른 수식을 적용해서 저기에 L이 들어가고 T가 들어가는 거를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건 좀 부정직하게 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걸 발표를 했더니 결국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하태경이랑 이준석이가 이 팔로우 더 파티 이거 완전히 가짜다 조작한 거다 그래갖고 이거를 그 당시에 제시했던 민경욱 의원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장영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장영후라는 사람도 프로그래머인데요. 이 사람은 로이킴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자기가 집에 갖다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거예요. 검토를 해보니까 원래대로라면은 그 빈자리에 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영우란 분은 그렇다면은 뭔가 기획된 대로 선거가 기획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자가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 당시에 기획된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 혹시 있나 살펴봤는데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뒤에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부여 개표소에서 이 뭔가 개표기에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선거 참관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빠른 속도로 표가 이렇게 막 들어가서 이게 개표가 되는데 앞만 봐도 100표 이상씩 계속 민주당이 더 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세게 항의를 해서 이거 개표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한 뭉치를 다시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개표를 하는 그 담당자가 전자 개표기의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켰어요. 그래서 껐다가 키면서 거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는 민주당 1번이 180표, 2번이 야당이 80표가 나왔어요. 근데 껐다 켜서 다시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59대 170으로 2번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최초 개표 시에는 260표예요.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왜 260이에요? 180 더하기 80은 260이잖아요. 첫 번째 개표했을 때. 그런데 다시 뒤로 나가주세요. 재개표니까 몇 표 되면 329표가 돼요. 69표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첫 번째 개표할 때 69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재개표하고 나니까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됐어요? 무려 90표가 증가했고요. 민주당은 21표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뭉치, 예? 한 뭉치 요거밖에 안 돼요. 300
30장 정도, 329장. 이거 한 번 돌리는데 개표기 한 대에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래통합당은 113%의 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180표 나왔는데 90표가 막. 네? 그리고 69, 그다음에 뭐야? 미래통합당은 12%의 표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개표기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개표기가 스캐닝을 한다 그랬잖아요. 스캐닝 하는데 스캐닝 한 다음에 이거를 바꿔칠 수 있어요. 내가 2번 찍었어도 1번 찍은 거로 바꿔치고, 그 다음에 투표 원래 한 거는 몇 장인데 이거를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민주당 표로 바꿔친 다음에 이거를 막 복사해서 돌리면은 훨씬 많아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2번 투표용지를 없애버리는 게 여기 부여 같은 경우는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는 모양은 종이투표하는 종이투표 선거지만 실제로는 뭐다? 우리도 전자투표예요. 전자투표. 왜? 개표가 전자적으로 되고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매번 스톱 다시 하자. 매번 스톱 다시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넘겨주세요. 유승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라운드 C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증언한 건데요. 2020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레기차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민들이 차 타고 쫓아갔어요. 쓰레기차가 시흥에 가서 시흥에 있는 그 고물상에다가 이 쓰레기를 다 덤핑해버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거기 고물상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물상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걸 다 쓰레기를 다 뒤진 거예요. 뒤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투표용지 나온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투표용지인데, 이게 뭐냐면요, 부여 지역에서 투표한 투표용지예요. 부여 선거구에서. 근데 여기에 QR코드가 찍혀 있어서 이거를 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QR코드를 스캐닝하면요 1년 번호가 나와요. 근데 1년 번호는 뭐예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하나하나마다 다른 번호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캐닝 해보니까 똑같은 번호의 투표용지가 한 장 더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한 장은 어디 있냐면 부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여에서 선거한 투표용지니까 부여에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왜 다른 한 장은 똑같은 1년 번호가 붙은 한 장은 왜 서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죠? 그거를 아무도 지금 설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사전선거 이거 찍어갖고 집어넣으면요 이게 얼마든지 복사될 수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소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시민들이 쫓아가서 다 뒤지기 시작하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모양새는 종이투표지만 실제로는 뭐다? 전자투표다. 왜 전자투표냐? 개표기, 전자개표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걸 스캐닝하고, 스캐닝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1번, 2번 서로 바꿀 수도 있고 복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거 용지는 어떻게 한다? 다 소각해서 태워버린다. 그러면 증거가 없죠. 네,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여투표소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막 항의를 해가지고 재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이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장영우 씨는 이러한 그 당시에 부여에서 있었던 선거 부정 사례죠. 그거를 밝혀냈지만 원래대로의 값, 부정선거의 값이죠. 그러니까 처음 개표한 값을 다시 수식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식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follow 하고 하이픈 the 하이픈 party, 이렇게 수식이 딱 나온 거예요. follow the party는요, 넘기세요. 중국말로는, 이게 중국말로는 융엔 건땅 소라는 뜻이에요. 융엔은 뭐냐? 영원토록이란 뜻이에요. 건은 뭐냐면요, 가운데 있는 한자는 중국말에서 개사라 그래. 개사로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건 누구누구와 함께. 당은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공산당과 함께, 그 다음에 저게 갈 주자잖아요. 중국말로는 쩌우라고 이거. 쩌우는 뭐냐면 간다. 우리는 영원토록 공산당과 함께 간다. 혹은 가자라는 구호예요. 이게 사실은 노래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제목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Follow the Party인데,
이거를 누군가가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의 지문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2013년도에 사전선거 제도가 시작되고 같은 해 A웹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되어 있는 이런 개표기를 만들고, 그죠?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마사지를 했는데, 마사지를 할 때 누가 와서 했다? 중국 프로그래머가 와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팔로우 더 파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이 중국 공산당의 깊은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그죠?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진짜 열받은 게 뭐냐면, 넘겨보세요. 용산에 전쟁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그 전쟁기념관이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연수 프로그램에 뭐가 포함되냐면요, 중국에 가서 항미 원조 기념관이라 그래요. 항미 원조, 그게 뭐예요?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기 위한 6.25 때 중공군이 개입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공군이 한국을 쳐들어온 그걸 기념하는 항미 원조 기념관을 그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이 브리핑이 있었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 거. 저 여자분 아세요? 얼굴? 처음 보세요? 저 여자분이 누구냐면 국방부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근데 이 항미 원조 기념관 방문이 거기 포함된 거를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보고 나면요, 막 기분 엄청 나빠져요. 기분 엄청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보셔야 되는데, 기자가 막 질문했어요. 그 무슨 의도로 항미 원조 기념관을 거기 투어 프로그램에 포함됐느냐 그랬더니 계속 뭐라 했냐면, 정확한 사실을 내가 아직 몰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거는요, 놔두세요.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니 다시 놔두세요. 이런 거는 진짜 어이없는 그런 대화예요.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이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답을 피하고 내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말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 그 기념관은요, 지금 현재 관장이 공석인데, 그래서 그 권한대행, 직무대행이 그 전쟁기념관을 맡아서 관장하고 있는데,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박기환이라는 공군 참모총장이에요. 공군 참모총장이 사실상 지금 전쟁기념관 담당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항미 원조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팔로우 더 파티예요. 팔로우 더 파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선거관리위원회고 뭐 국방부고 무슨 뭐 공군 참모총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팔로우 더 파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진짜 거의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변인이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요, 막 열이 막 뻗치는데 어느 정도 화가 나냐면, 야, 저런 여자가 어떻게 저런 데 앉아가지고 뻔뻔스럽게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우리 세금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국방부 대변인이 거기서 대변을 팍 싼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보고서 지금 전부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미 원조, 이따 것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2024년도 22대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죠.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사전 투표에서 국민의힘은 겨우 42개에서 이기고요, 민주당은 203개에서 이겨요. 당일 투표에서는 어때요? 거꾸로 국민의힘이 더 많이 이겼어요. 135개, 민주당은 110개.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2020년대부터. 그래가지고 이때에도 60대가 310만 명으로 가장 많이 투표했어요. 진보 성향 유권자가 많다는 40대는 210만 명. 그러니까 310만 대 210만인데도 사전 투표는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24년도 총선 직후에 인하대 허병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결과가 진실이라면 전 세계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수학적 공리에 이건 이미 다 벗어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2022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 선거 결과 통계인데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제 빨간색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고 파란색 진한 게 이재명입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이 사전 투표고 하늘색이 노란색이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사전 투표고 하늘색이 이재명의 사전 투표 값이에요. 근데 보면은 금방 눈에 딱 들어오죠. 파란색은 어때요?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가 훨씬 많죠. 예. 윤석열 대통령 어때요?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계속 지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요. 제주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저렇게 확 벌어져요.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지만은 사전 투표에서는 아주 일관성 있게 10%를 계속 져요. 반대로 이재명은 10%를 사전 투표에서 이긴다. 그 얘기예요. 왜 매번 민주당은 사전 투표에서는 이길까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예.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표가 더 많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물리적으로 투표용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막 때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번 투표 찍은 거를 1번으로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갈아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하니까 우리로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확보해야 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그게 종이로 돼 있는 책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서버에 컴퓨터에 들어있어요. 이걸 확보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해당 선거 지역에서 누가 선거하고 누가 선거하지 않았는지 진짜 투표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몇 명이 투표했나 그 선거구에서 그걸 확인하고 세 번째로 실제 투표용지가 몇 장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종이 투표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전자투표된 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데 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의심이 가는 지역을 찍어서 선거란 사람들 개별에게 그날 정말로 사전투표를 했나 안 했나 그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 했는데 한 걸로 해서 조작을 해서 놓은 게 있으면요 그거는 우리가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찍었어요 2번 찍었어요 그렇게는 물을 수 없어요 선거법상. 하지만 그날 선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내가 한 걸로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21대 총선,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인데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이거를 다시 추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하면은 제가 추측하기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넘겨주시고요. 우리나라는 2026년 육상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선거는 신비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선거에 신비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2024년도 넘기세요. 총선 때, 대선 때 김민석이 알죠? 김민석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어요. 근데 선거하기 사흘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민주당의 목표 사전 투표율은 31.3%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는데 총선 정말 하고 나서 집계해 보니까 얼마나 나왔냐면 31.28%예요. 네. 반올림하면은 정확하게 31.3%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신비한 얘기예요. 신비한. 네?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네? 김민석이가 예언의 은사가 있겠어요? 아니죠. 예언의 은사도 없는 게 어떻게 맞췄냐? 너무 신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뭐라 했냐면 이건 사전 세팅 값인데 31.4%로 사전 득표율을 세팅을 해놨는데 김민석이가 말실수해서 그걸 말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설한 거죠. 그런데 김민석이 이전에 사실상 사전 세팅 값을 누설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2020년에 총선 때 민주당 이근형이라는 사람인데 전략기획위원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기의 분석 리포트를 올린 거예요. 근데 분석 리포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민주당이 의석수를 16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정말로 선거 끝나고 보니까 163석을 확보한 거예요. 정확하게.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아직 더 넘어가면 안 돼. 여기 왼쪽 표가 뭐냐면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거기에 수도권, 이런 거예요. 수도권 몇 석, 대전 충청 몇 석, 전라 광주 몇 석, 부산 울산 경남 몇 석, 대구 경석,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등등. 이 지역별로 다 이렇게 해놓고 몇 석 몇 석 몇 석을 다 해놨는데 그게 다 맞아요. 야,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이 뭐랄까 미래를 꿰뚫어보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사전 보정값, 그러니까 사전 투표 보정값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근영이라는 민주당 그 당시 2020년 전략기획위원장이 사전 투표 보정값 이 말을 써요. 사전 투표 보정값이란 말을 여러분 써요? 우리는 그런 말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전 투표를 보정해야 된다. 숫자로 보정값을 뭐 어떻게 했다. 그 말을 이때부터 쓴 거예요. 그래서 이근영이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살아 계신지 좀 걱정되는데 살아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이근영 씨. 그래서 이근영이는 그 당시에 양정철과 더불어서 TF 5인방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정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육상 지방선거에서 쌍둥이 투표권이 뭐 869건 나온 거 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넘겨서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넘겨서 그 다음에 이거죠. 그래서 인천 연수구, 항상 연수구가 문제야. 연수구에서 마사지 많이 하나 봐요. 연수구에 마사지 샵이 많은지. 하여튼 이 송도 1동, 2동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에서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사전투표에서 박찬대, 유정복 후보가 3030표, 1440표로 동일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신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냐 아니냐 놓고 막 그런데 무슨 통계 전문가라는 놈들이 나와서 그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불화를 풀죠.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0.9%입니다. 1%도 안 돼요. 0.9%. 그런데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다음 거, 그거예요. 아니. 박찬대 후보 걸 보면요. 쌍둥이가 또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3개의 쌍둥이가 있어요. 제가 불러드리면은 계양구 효성 1동하고 계양 3동이 똑같이 2919표예요. 그 다음에 남동구 만수 2동하고 부평구 부평 4동이 똑같이 2630표가 나왔어요. 부평구 청천 1동이 검단구 오류 안길동하고 똑같아요. 2275표. 그러니까 박찬대 전부 다 박찬대. 박찬대의 사전투표입니다. 이게 당일투표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왜? 사전투표만 가면은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거 뭐 송도 1동, 2동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치가 나올 확률, 이거 더구나 숫자가요. 한 단위도 아니고 두 단위, 10단위도 아니고 100단위도 아니고 뭐야? 1000단위예요. 1000단위. 1000단위인데 숫자가 4개인데 한 번 선거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표가 여기 3번이죠. 그죠? 여기 3번 나오고 송도 1, 2동 하면은 4번이에요. 4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통계학자들 다 나오라 그래. 다 나오라 그래. 이거 설명 못해요. 이거. 그래서 이 쌍둥이 투표 숫자가 사전 투표에서만 나오고 본 투표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거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마사지를 하긴 했는데 너무 성의 없게 한 거예요. 성의 없게. 아니 어떻게 송도 1동, 2동에서 똑같이 3030표, 1440표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눈에 안 띄게, 그죠? 조작을 하려면 눈에 안 띄게 그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게 한 거예요. 이게 조작을 이렇게 성의 없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되는 거야. 계속해서 성의 없게 해라, 너희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요 뻔뻔해진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에 띄면 안 되는데 눈에 안 띄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막 하다가 이제는 그 눈에 좀 띄면 어때? 에? 뭐 눈에 띈다고 한들 이 개돼지들이 뭐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래, 우리가 조작 좀 했다. 뭐 어쩔 건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우리한테. 야 믿어 그냥 우연이라고 믿어 이 개돼지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요. 넘겨서. 이거는 2020년 또 인천 연수의리야 또 이것도.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3명이 나왔는데 사전투표 결과만 놓고 따졌는데요. 왜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로 나누니까 3명 다 0.39가 나왔어요. 신비하죠? 야, 신비해. 이때는 그래도 좀 신경 썼어. 나누기까지 해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뭐 나누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은 딱 보여. 그냥 똑같이 숫자. 쌍둥이. 예. 그래서 하려면 적당히 해야지 이것들아. 좀 적당히 좀 해라 이것들아. 이제는 우리가 속을 내야 속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그동안에 넘기세요. 자녀들 특혜 많이 줬죠. 예, 그다음 거 넘기세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들은요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요. 이 사전선거에 문제가 많고 여기 조작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서로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기 위원장님, 우리 조카가 지금 취직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한 자리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서로한테 뭐가 돼요? 이게 위협이 되는 거야. 나 다 알고 있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좀 시켜줘. 우리 조카 취직 좀 안 해줘? 그럼 나 이 뚫린 입으로 나 무슨 말 하고 돌아갈지 모르는데.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려고 그래 조카 그래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게 가족 기업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리 집단은 그 비리 때문에 서로 위협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족 회사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기시고요. 이거 통과, 시간 관계상.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중이죠. 뭘 수사하고 있어요? 합동수사본부는 선거지 부족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사하는데 선거지가 왜 부족했냐, 그것만 수사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 밀부만 처벌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간보기를 할 거예요. 지금 간보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잠실에 모인 사람들 해산해라, 안 하면은 패가망신할 거다 막 위협하면서 이제 간보기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마지노선이 뭐냐면 재선거예요. 뭐 정할 수 없으면 재선거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요구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재선거가 목표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부정선거를 밝히고, 그죠?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면 좋냐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텐데 저도 고민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뭐냐면요, 국회에서 관련된 사람들 막 불러다가 막 질문하고 뭐 야단치고 막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야단치는 거. 민주당 그걸 이번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어요. 불러다가 일단 막 야단치게 해야 돼. 그거 하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특검을 해야 돼. 특검. 근데 특검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을 빼고 야당으로만 특검을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6월 9일 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해서 놨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특검 추천할 때 민주당은 추천하지 말고 야당 추천만 넣어서 특검을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특검 해봐야 뭐 되는 거 있겠냐, 하나 마나 뭐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특검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에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특검법인데 첫 번째로 지방선거 통합선거인 명부를 확보해라. 이거 서버 까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거 지역에서 누가 선거했는지 투표자 확인하고 실제 득표자와 투표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또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의 개별 조사에서
실제 선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부정선거 여부를 밝혀라. 이렇게 하는데 이 특검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냐면 박주현 변호사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완전히 다 들지는 않지만 여하튼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특검을 하도록 밀어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지방선거 재투표가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번 지방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거를 밝히는 거예요. 그걸 밝히려면은 특검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옵션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무효라는 게 확정이 되면요, 재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2024년 총선, 2020년 총선도 특검하자. 그렇게 가야 돼요. 2025년 대선도 특검하자. 그래서 모두 새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같은 패턴의 부정선거가 발견되면 다 어떻게 된다? 선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선거 무효가. 그러면 2020년 이후에 민주당이 만든 모든 국회에서 법안은 다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한 5천 개에서 6천 개 되는 법안들이 다 자동 무효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2025년도 선거도 불법 부정선거라는 게 밝혀지면 대통령은 자동으로 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가 권력에 공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희망회로 막 돌리는 거예요. 지금 희망회로 한번 막 돌려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그럼 국가 권력에 공백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은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조기 대선과 조기 총선을 동시에 실시해서 새로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가면 좋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2021년도에 문재인이가 고맙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 사면 복권해 줬어요. 그래서 피선거권 공무단임권이 있어요. 근데 왜 탄핵을 한 지 5년이 지나면요, 다시 공직을 마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할 때 조건부로 출마해야 된다. 조건이 뭐냐면 나는 1년 내지 2년만 대통령을 하고 임시로, 내가 지금 국정이 혼란하니까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내가 감독하에 선거법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내 감독하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 그래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면은 나는 자동으로 그만두고 내려간다. 이렇게 조건부로 출마하면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다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돌려볼게요. 희망회로.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지명하면 좋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합니다. 국회가 2024년 국회가 그게 불법 선거로 됐기 때문에 그 국회가 한 대통령 탄핵 발의하는 자동 무효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돼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다 복권화 시키고 공직 임명권 다 준 다음에 검찰총장 딱 임명해서 뭐 하면 좋겠어요? 쓰레기 청소. 쓰레기 청소를 쫙 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 우리가 해피하겠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구호를 외쳐야 되냐면 선거 조작 증거 확보, 야당 특검 써볼까?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선거 조작 증거 확보, 야당 특검 써볼까? 이제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선거조작 증거 확보, 야당 특검 써볼까? 시작. 선거조작 증거 확보, 야당 특검 써볼까? 한 번 더. 선거조작 증거 확보, 야당 특검 써볼까? 한 번 더. 선거조작 증거 확보, 야당 특검 써볼까? 감사합니다.